자, 프로그램 실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do while 1 to 10 sum 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행한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니까 합계를 구하기 위한 sum 변수를 정의를 해서 0이라고 조기값 줬고요. 그 다음에 넘버도 0이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do 한 다음에 자, 넘버를 플러스 했으니까 넘버가 1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을 썸에다 더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넘버가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는 1이니까 작습니다. 그럼 또 위에 올라가서 또 반복을 해요. 자, 반복을 하고 계속 2, 3, 4, 5, 6, 7, 8, 9, 10까지 돌아서 다 더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는 상태니까 10보다 작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두 아이를 빠져나가서 그 합계인 썸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55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입니다. 자, C에서는 이제 go to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go to라고 하는 문장은 일단 자바에는 없어요. 자바에는 없는 것이고 실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 go to문의 이제 실제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라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다 그 정의를 해놓고 go to 그 라벨명을 딱 쓰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중간에 그 탁스톱을하고 그 라벨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냥 실행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하면서 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goTo입니다. goTo.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아예 이 goTo라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까 그냥 딱 여러분들 이제 머리 털라고 이 goTo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만 딱 잡고 앞으로는 goTo 문장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87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 요거는 goTo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chp0605 언더바 goTo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것도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보면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 정의하면서 0, 그 다음에 number 정의하면서 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while하고 1하고 정의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음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다 C에서는 참이라고 그랬죠. true. 자, 그러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여기서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m equal sum 플러스 number 했으니까 지금 실제 0부터 이제 뭐 더해졌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버에다가 1을 증가시켰어요. 자, 1을 증가시키고, 자, 그 다음에 넘버가 10보다 크냐? 지금은 크진 않죠. 그러니까 빠져서 화일문을 계속 돌 겁니다. 자, 계속 돌아서 여기에 sum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계속 더해지겠죠. 그죠? 10까지. 자, 그러고 나서 실제 10까지 더해진 다음에 이제 11이 됐어요. 자, 내려와서 자, 넘버가 10보다 크냐? 당연히 크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goto ex1이라고 이렇게 goto 문장을 써요. 그러면 요 ex1이라고 쓴 요 레이블 자체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goto ex1을 딱 만나면 어디로 간다? 여기 있는 레이블명 ex1이라는 곳으로 샥 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동해서 1부터 10까지 합계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goTo라고 하는 놈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아무데나 막 개발자가 보내버리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을 쫓아가서 읽는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해서 그동안 이 고투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들이 만들어질 때들은 있었는데 점점 최근에 나와 있는 자바라든지 최신 프로그램에서는 다 고투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고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고투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잘 짜면, 잘 작성을 하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실제 C 프로그램을 짜고 이럴 때도 고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189페이지 하단에 브레이크문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은 자바와 이것도 동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실제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중괄호를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뭐 반복문이건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건 여기서 쓰게 되면 벗어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브레이크문도 반복문에서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앞에 조건문에서 사용했던 예제 5-6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 프로그램처럼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스위치 케이스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139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었어요. 스위치 케이스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실제 실행을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서 자, 아침 인사는 1번, 뭐 점심 인사는 2번, 저녁 인사는 3번 누르세요 라고 됐어요. 그래서 3번이라고 누르고 엔터를 딱 치니까 자, 굿나잇이라고 출력이 되고 빠졌습니다. 자, 요거 보면 지금 1, 2, 3 중에 숫자를 입력했으니까 스캔F로 받아들여서 그죠? 요 앰퍼센트는 주소죠. 우리가 입력한 값이 주소라고 그랬어요. 자, 요것을 입력을 받아서 이제 스위치 요 들어온 인풋의 값에 따라서 만약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그 다음에 1, 2, 3이 아닌 경우 디폴트로 다 동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이라고 입력을 했으니까 지금 3이라고 잡혀서 굿나잇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장을 만났으니까 지금 브레이크 문장이 써져 있는 요 중괄호를 샥 벗어나서 프로그램이 리턴 제로를 만나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쓰게 되면 바로 계속 줄줄줄 흘러서 그 다음 문장을 쓰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반드시 이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은 교재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 컨티뉴문입니다. 자, 컨티뉴문은 외도 뭐 자바하고 동일해요. 자, 반복문에서 이제 이 컨티뉴를 딱 만나면 반복문의 처음으로 샥 이동을 해서 동작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컨티뉴문은 우리가 굉장히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192페이지에 있는 continue 문을 이용해서 이제 홀수만 한번 더 해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CHAP0605 언더바 continue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프로그램 보니까 우선 sum이라고 변수를 정해서 0이라고 초기값을 넣었고요. 자, 지금 포문을 이용해서 i는 1부터 10까지 계속 반복을 돌면서 자, 지금 물어보는 거죠.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즉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바로 짝수라는 얘기죠. 그죠?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인 경우에는 continue 만나니까 continue니까 다시 맨 처음 이 반복문의 처음인 포 시작하는 이 부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짝수인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만약 홀수인 경우에는 그 값을 계속 sum에다가 합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합산을. 그래서 계속 1부터 10까지 계속 반복을 돌면서 짝수면 항상 다시 여기서 스톱을 하고 위로 반복문의 처음으로 올라가고, 홀수인 경우에는 계속 합산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반복문에 대한 부분들을 쭉 했는데, 우리 이전 시간에 했던 조건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거의 C하고 자바하고 문법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그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봐서 여러분들이 다 느꼈겠지만, 실제 자바에서는 시스템 out.println으로 찍는 그 부분하고 C에서는 printf로 찍는 부분만 좀 틀리지, 실제 변수 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쭉 실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전부 다 프로그램들을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복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짧으니까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실제 이제 C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익숙해지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이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